아니, 살 때는 안 줬으면서 팔 때는 떼어간다고요? 맞습니다. 세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장부에 올려서 비용 처리를 단 1원이라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차값이든 그에 대한 유류되든 뭐 보험료든 이런 것들. 그거는 이제 사업용 자산이다. 세법의 기본 원칙은 뭐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돈, 쓴 돈만을 비용으로 인정한다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어떻죠? 우리 낮에는 업무용으로 쓰고 밤이나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용으로 쓰기 딱 좋잖아요. 아, 공과사 구분이 어렵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불산입이라는 제도를 만든 건데요. 너 이거 사적으로 쓴 거 아니야? 이제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죠. 그 의심을 이제 해소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할 절세 전략인 거죠. 그러면 경차나 화물차는 왜 규제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세법이 보더라도 누가 봐도 일하는 차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화물차, 포터, 뭐 레이, 가족여행을 가는 경우도 분명 있겠지만 이제 드물다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차 살 때 부가세 10%도 환급도 해주고 정률법이라고 해서 초반에 비용을 확 털게 해주거든요. 한도도 없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첫 해에는 0.451이라고 해서 거의 45%의 차값을 비용 처리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볼보는요? 이 볼보 XC90은 7인승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세법상으로 이제 개별 소비세가 붙은 일반 승용차인 거죠.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 겉만 봐서는 모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운행일지도 써라.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라. 너가 사업용으로 쓴 거. 허들을 아주 높게 세워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연 1,500만 원 넘으면 비원비를 영원히 못 받나? 이런 거거든요. 이게 한 대당 1,500만 원까지는 비용 처리 가능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그럼 그 이상은 못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시간차 개념이 있거든요. 이 볼보 한 1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세법은 이제 차값을 한 번에 비용 처리를 못하게 해요. 5년 동안 나눠서 하라고 정해놨어요. 이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가상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1억 나누기 5 하면은 연 2천만 원인데요? 그러면 2천만 원 1년에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법은 1년에 딱 800만 원까지만 인정해줄게 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럼 남은 1,200만 원은? 사라지는 건 아닌데 2월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못 뺀 이제 1,200만 원은 5년이 지난 6년차, 7년차에 뺄 수 있는 거죠. 결국 이제 1억이 전액이 비용 인정은 되지만 국가가 그 속도를 아주 느리게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만약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나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를 엄청 비싼 걸 탈 수 있잖아요. 근데 한도를 정해두지 않으면 비싼 차를 타는데 비용 처리는 훨씬 더 많이 돼서 세금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법적으로는 요 금액까지만 비용 처리를 하고 나머지 비용 처리를 인정받고 싶으면 너가 오랫동안 시간차를 거쳐서 느리게 어떻게든 비용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 보아라 라는 취지인 거죠. 보통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이제 차가 우리가 어떻게 사업용, 업무용에만 쓰겠어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율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업무무관 부인이 나옵니다. 운행일지를 안 쓰면 1,500만 원 한도 초과분은 경비로 영원히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또 곧 세금인데 누진세율이 일단 굉장히 높잖아요. 경비 이제 만약에 1,000만 원을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면 사장님 소득이 내가 1,000만 원 더 벌었네? 오른 걸로 잡히겠죠? 그럼 이 사장님이 좀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라서 종소세가 35% 구간이다. 라고 하면 뭐 추가 1,000만 원 오른 거 가지고 내야 되는 세금에 추징되는 우리 보험료를 무시를 못하죠. 보험료 한 100만 원까지 추가된다. 하면은 1,000만 원 오른 걸로 잡힌 것 중에 500만 원 추가적으로 세금 낸다. 이거 너무 그냥 말도 안 되게 2월도 안 되는 그대로 이제 생돈을 날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치명적이죠.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임직원 전용 보험이라 되셨는데 네. 그건 누가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요즘은 다 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는 간편정보 대상자랑 복식부기 대상자 있는데 간편정보 대상자 임직원 전용보험을 원칙적으로 가입할 의무는 없고요. 복식부기 대상자랑 성실사업자, 그러니까 수익 구간이 업종별로 제일 높은 돈 많이 버시는 대표님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 사업자들 이런 분들은 자동차 2대 중에서 한 대를 제외하고는 한 대 이상 더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임직원 전용보험이 있어야 들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법인은 예외 없습니다. 그냥 싹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는 받은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유예 기간도 있고 뭐 안 들어도 50%까지 인정해주고 계도 기간도 있었는데 뭐 없어졌습니다. 그 리스나 렌트도 계산법이 복잡하더라고요. 좀 다르죠. 우리가 차를 사는 거에 방법이 할부도 할 수 있고 뭐 리스 렌트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과세 원칙 때문인데요. 리스료 안에는 이자가 있고 렌트료 안에는 보험료와 세금이 들어있죠. 근데 세법은 순수한 이제 차값, 자동차 값에서만 이제 800만 원 한도를 체크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리스는 93%라고 얘기를 하는 게 7%는 이제 유지 관리비 쪽으로 해서 7%가 빠지고요. 그래서 93%. 렌트는 렌트료의 70%만 추출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떤 방식으로 쓰든 간에 일지 없이는 반쪽짜리 절세라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쓴 만큼 그 정해둔 1,500만 원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받으시려면 진짜 귀찮더라도 운행일지 뭐 어디 가시고 몇 킬로 하고 근데 쓰셔야 된다는 거죠. 세무사님, 이 차 또 평생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판매할 땐 어떻게 돼요? 진짜 문제가 판매할 때인데요. 이제 많은 사장님들이 만약에 논의를 안 하셨다, 안 하시고 그냥 파셨다 했는데 갑자기 부가세 내라 해서 띠용 하시거든요. 차 파는 건데 왜요? 자, 보세요. 네, 이 XC90을 샀어요. 제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게요? 부가세 환급 못 받죠. 아까 말씀드리는 일반 승용차라서. 근데 이제 국가가 이건 업무 전용 아니니까 부가세 환급 안 해줘 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거 내가 차 나중에 타다가 팔잖아요? 국가는 이제 사장님 보고 판매가의 10%를 부가세로 내라고 합니다. 아니, 살 땐 안 줬으면서 팔 때는 떼어간다고요? 맞습니다. 세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장부에 올려서 비용 처리를 단 1원이라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차값이든 그에 대한 유류되든 뭐 보험료든 이런 것들. 그거는 이제 사업용 자산이다. 그러니 팔 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네! 라는 논리인 거죠. 여기서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사장님들이 만약 5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5천만 원이 다 나한테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중에 5천만 원은 뭐다? 450만 원 정도는 나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 낼 세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모르고 파셨다가는 나중에 생각보다 부가세를 내라고 해서 당황스럽고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차값을 정해서 팔아야 되는 건 거죠. 나중에 요거 모르고 돈 쓰셨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당황하시는 사장님 꽤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차를 팔았다고 보통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안 해주신 사장님들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정말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파실 때 만약에 사업용으로 내가 등재를 해서 비용 처리한 게 기억났다 하면은 이 차값이 온전하게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이 중에 10%는 내가 낼 돈이니까 나한테 들어올 돈을 잘 생각을 하셔서 차값을 결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알죠. 그걸 생각해서 차값을 결정해서 금액을 올리면 안 팔리죠. 차값 그렇게 설정해서 제가 올려놨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지금 제 차가 안 팔리거든요. 원래 있던 차가. 아, 진짜 억울하겠는데요? 그러면 부가세만 내면 끝인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종소세죠. 종합소득세죠. 만약 장부상에 이 차 가치가 이제 3천만 원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 4천만 원에 팔았다. 그럼 그 차에 1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그 회 사장님의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제 높은 종소세율 구간에 계신 사장님들은 차 한 번 팔았다면 그 차값으로 이득을 봤다. 그러면 그것만큼 또 구간이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내셔야 되는 건 거죠. 그러면 이 세금 폭탄을 피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귀찮지만 대표님들 운행일지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데 평소에 연한도 800만 원을 초과해서 비용 처리 못한 금액들이 있죠. 그럼 그게 장부에 이월된 비용으로 여러분들의 세무대리 또 세무사 가격이 차곡차곡 쌓아서 장부에 이제 입력을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파는 시점에 이 쌓여있던 비용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아까 말한 이제 매각 수익을 상세해 주는 건 거죠. 그럼 일지를 잘 써가지고 인정 못 받은 비용을 많이 적립해둬야 나중에 차를 팔 때 세금을 덜 낸다는 거네요. 맞아요. 일지는 이제 단순히 올해 세금을 깎는 게 아니라 나중에 차 팔 때도 인정받지 못하고 날아갈 비용들을 고스란히 모아놨다가 맞을 폭탄을 미리 제거하는 방패가 되거든요. 일지 안 쓰고 비용 한도 다 날려버린 사장님들은 팔 때 생돈 다 내야 되지만 일지 쓴 사장님들은 그것만큼 노력을 했잖아요. 당당하게 절세하셔야죠. 일단 세법의 논리를 모르면 그만큼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2024년부터 우리 개인 사업자도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안 하면 비용 처리 안 됩니다. 한 대까지는 괜찮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요즘은 이제 업무용도 쓰고 차량이 여러 대 많이 보유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시거든요. 2대 이상부터는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까먹지 마시고 가입하세요. 운행일지를 쓰셔야 됩니다. 이건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세금 폭탄을 방어하고 업무무관 부인으로 아예 싹 날아갈 수 있는 걸 방지를 하고 나중에 차를 팔 때 매각세를 줄여주는 방패입니다.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다 썼는데요. 앱으로라도 꼭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차는 솔직히 말하면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내 사업의 순이익 안에서 감당 가능한지, 그리고 팔 때 아시죠? 부가세 10%는 꼭 마음속에 미리 떼어놓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사업용 차량 절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사업하시다 보면 정말 바쁘잖아요. 운행 기록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 압니다. 귀찮은 만큼 사실 세금을 더 줄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단순히 세금을 줄여야 하니까 내가 타기 싫은 뭐 경차나 화물차, 큰 승합차를 억지로 고르지는 마시라고 해요. 사장님들이 타고 싶은 가장 마음에 드는 차,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차를 타시면서 얻는 업무 효율이나 성취감이 절세 혜택보다 내 사업을 더 크게 번창하게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비용을 아껴가면서 좀 똑똑하게 사업을 영위해 가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만 일단 좀 챙겨주시고, 전용보험 꼭 챙기시고, 가끔이라도 앱으로라도 운행 기록하는 습관을 좀 가져보시고요. 그 정도 노력으로도 충분히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표님 중에 이제 페라리 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은 참 마인드가 뭐 아끼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차를 타서 내가 성취를 하면서 일을 더 즐겁게 해서 돈도 또 나를 내가 즐겁게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좋은 효과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좀 똑똑한 절세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PD님 구독하셨죠? PD님과 함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곽영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차를 바꿨습니다. 우리 다한이를 태우고 다니기에는 조금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불리는 XC90으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이고요. 앞에 이제 토로의 망치가 조금 더 날렵하게 되면서 사선으로 그릴이 전부 다 바뀌었고요. 볼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화살표 모양으로 쭉 뻗어져 있죠? 한번 타보실래요? 사운드가 좋습니다. 노래 듣기에 굉장히 좋아요. 이쪽이 보면은 약간 나무 색깔, 북유럽 감성의 절제된 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뒷좌석도 보시면 뒷좌석이 너무 좁아서 손님을 태울 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트렁크도 넓어져서 짐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 주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묵직하고 핸들이 엄청 무겁진 않더라고요. 오늘 사업용 차량 절세 방향도 일단 말씀드렸고, 볼봉이도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똑똑한 방법으로 절세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